은 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자가발전.com zagavar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네. 재밌어요. 그래요? 지난주도 재밌다고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나 나갈래. 아니 농담이고 재밌었어. 이번 주에는 약간 감성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은 뭐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주를 듣고 지난주 걸 다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제가 나중에 AS로 네. 혼자서 방송을 할게요. 3부작이야? 씨. 마리틀이야 뭐야? AS로 혼자서 방송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돌아와서요. 네. 아까 1부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첫 번째로 네, 아는 첫 게 번째가? 많아진다고 근데 말씀드렸죠. 그거는 아는 게 많아진다는 거는 제가 진행자로서 약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네. 아는 게 많아진다라기보다는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가. 왜냐하면 근데 그 폭이 네. 넓어지는 게 꼭 다양하게 넓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파고들면서 그냥 그래. 오히려 파고들길 잘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옷을 봐. 패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모르는 편이시잖아요. 왜냐면 그쪽은 개발 프로젝트가 안 들어와요. 이성관계에 대해서요? 그러면 소셜 데이팅 앱 개발하면은 너 너 알게 여자친구가 됩니까? 막 한 300명쯤 되냐?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말도 안 약간 되는 그랬어. 연락도 소셜 주십시오. 데이팅 앱 할 때 그 막 그랬잖아. 그 뭐지? 약속 정하고 안 나가고. 네, 쓰레기. 프로그래머가 돼서 좋은 점은 말이죠. 네.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네. 아까 이제 아는 게 많아진다라고 했던 사고가 넓어진다고 네, 했던 네. 게 두 번째로 2순위고요. 네. 3순위를 말씀드리면 1순위는 지르기요. 마지막에 하는 거야? 3순위는요? 3순위는 네. 논리에 강해져요. 그게 사고가 넓어진다와는 달라요? 다르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네. 뭔가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걸 좀 체계화돼 있어요. 체계화적으로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쭉 위에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로직적인 걸 잘 짤 수 그러니까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집 안에서 예를 들 때 왜 그 바쁜 출근 시간에 뭐 내가 아침도 해먹 샌드위치도 해먹을 거고 커피도 내릴 거고 샤워도 해야 되고 화장도 네. 해야 되고 머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동선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걸로 약간 생각을 그럴 수도 효율적으로 있고요. 한다는 거랑 가정할 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엄청 그래서 좋은 기능이다. 제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논리에 강한 직업이라고 하면 변호사, 검사, 그치, 사자 말을 들어가는 잘한다 뭐 이런 느낌. 전문직들이죠. 네. 그런 분들인데 네. 하지만 프로그래밍도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논리를 요구해요. 다만 프로그래머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힘든 것뿐이네요. 그걸 컴퓨터 컴퓨터 언어로 언어로 표현해요. 표현하자면 엄청나게 잘 표현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 컴퓨터 네. 언어가 아니라 입으로 터는 코딩을 했다면 네. 아주 삐까삐까했겠지. 아까 설명하신 그 지시하시는 분은 되게 잘하시나 보네요. 아니 그분은 알파벳만 말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근데- 논리적,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코드를 쓰잖아요. 네네. 프로그래머가 네. 이 한 줄 한 줄이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아야지 작동을 프로그램이 해요. 작동이 됩니다. 어... 근데 이런 걸 한 수십만 줄 작성하게 되고요. 네네네. 그 작성한 수십만 줄도 덩어리로 막 몇십 개로 나눠서 네. 걔네가 서로 또 의존적으로 막 이게 쟤한테 영향을 주고 네. 얘를 고치면 저기에 또 영향이 가고 이것도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요. 네. 논리에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프로그래머, 그러니까 네. 전체 그림을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엄청나게 머릿속에서 다 계산하고 있어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떤 큰 팀의 팀장급의 프로그래머라면 네, 내가 A 팀에다가 뭘 지시함으로써 B 팀, C 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바뀔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가능하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 프로그래머들은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80%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만 해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런 얘기 아니고 제가 실제로 그런데요. 네. 제가 타자를 많이 치고 있으면 캐팅하고 있던 얘기예요. 맞아요. 타자 소리가 크면 채팅하고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저희는 이제 개발사니까 다 네. 기계식 키보드를 쓰는데 막 이런 소리 네. 들리잖아요. 아 저 새끼 노는구나. 타이핑을 많이 하면 노는 거군요. 그리고 막 네. 일하고 있으면은 네. 아씨 아
그 그 한숨 소리가 프로그래머에 대한 환상 중에 하나가 네. 키보드 엄청난 막 속도로 터치고, 탁막 드라마가 다 배려놨어. 천타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 다 배려놨어 네, 드라마가. 실제로 그렇게 코딩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네. 독수리 타자로 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딱 한 줄 치고 또 한참 생각하고 막 이런 거. 맞아요. 네. 하루에 진짜 한 8, 90%는 생각만 하고 있고요. 한 10%, 20%만 그걸 코드로 적고 그날 업무가 끝나요. 그러니까 코드로 적는 행위보다 사실 프로그래머의 제일 큰 그거는 적는 행위보다 그걸 오류 없게 머릿속에서 짜내는 게 더 힘든 일이군요. 그렇죠. 그걸 프로그래머들이랑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뭐 이게 이거 좀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머들이 되게 표정이 썩으면서 네. 그건 안 되는데요. 근데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걸 여기로 옮겨주는 정도인데 왜 그게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생각했던 겉모습인 거고. 생각했던 그 로직 그 로드맵에 없던 거를 네. 요구를 하니까 내 생각을 다 뒤엎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시키는 사람은 또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근데 머릿속으로 이미 한번 해본 거야. 이 변명일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코드도 일부는 완성이 되어 있다면 그 코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치. 뭐 네. 개발자와 함께 일할 때 도움이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자, 그래서 두근두근. 두근두근하지만 굉장히 식상하고 많이 들어봤을 네. 장점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이 상승한다라고 이게 말씀드리고 근데 싶어요. 좀 전에 얘기한 사고 논리적이 된다, 뭐 사고의 확장된다 이런 네. 거의 연장선 아니에요? 그거랑 네. 이제 좀 융합이 되긴 하지만 어떤 거예요? 다른 문제 두 개는 해결 다른 능력이 관점으로 있다. 볼 수 있고요. 얘는 딱 한 가지 관점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네, 그게 정확합니다. 네. 앞서 말한 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아는 게 굉장히 많아야 돼요. 알아야 만들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요. 내가 쓰는 언어의 특성, 이 프로그램에 돌아갈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환경 지식, 네. 뭐 소프트웨어의 지식, 운영 체제의 지식, 네. 내가 쓰는 함수,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 이걸 어려운 다 머리가 알고 아니에요?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요리사로 치면은 네. 내가 쓸 지금 주방 칼부터 네. 도마 이런 게 내가 뭐 쓰는 주방 가스레인지 화력 뭐 이런 그리고 요리 재료 이런 것까지 다 재료가 어떤 네. 거고 내가 이 칼을 쓰면 재료가 상할 수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와닿나요? 이거? 그거랑 문제 해결 능력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게 습관이 된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항상 그런 걸 개발한다는 게? 알고 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다시 말해서 내가 생각해야 할 고려해야 할 게 많아요. 네. 제약 조건이 많다는 거예요. 아 내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네. 다양한 장애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군에 비해서 고려해야 될 장애 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결과물을 그것들을 봐야 되니까. 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능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방탈출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고객 중 한 명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네. 다른 직군 뭐가 있을까요? 뭐 서비스 직군. 네, 서비스 직군 같은 경우에 감성적인 부분이 커요. 이 상대방 내가 지금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만족하면 그건 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 그 직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을 많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되는 이게 네. 물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말로는 쉽지만 사람 다루는 게 제일 더 어렵지. 어려운 일인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문제 해결의 정도가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 능력이라는 걸 기준 잡을 수는 없지만 네, 근데 개발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표가 명확해져 있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되는 목표치가.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속 해결하는 어떻게 습관이 피해서 들어간다는 우회라고 거거든요.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연애할 때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래서 개발자 남자친구는 그닥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네. 싸울 때요. 지금 들어온 그 개발을 하면 그 장점으로 되는 세 가지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연애 카운셀링을 장기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힘든 연애 상관이에요. 네. 아까 말했다시피 그 무슨 아는 게 많아진다 네. 그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말이야 뭐 이거 내가 오, 그거부터 최악이야, 시작해서 최악. 계속 그 논리가 강해지지. 맨스플레인 맨스플레인 쩔고요. 맨스플레이가 뭐야? 아 맨스플레인. 오빠가 말이야 네. 이걸로 시작하는 거. 그거 그다음 두 번째 뭐였죠? 논리가 강해지면 싸울 때 있잖아요. 1, 2, 3, 4 적어서 네가 잘못한 걸 적어서 보내요. 그럼 짜증나는 거 맞는데 맞는데 이길 수 반박을 못해. 반박을 못 하겠는데 반박하면 감성적으로밖에 반박을 못해. 그냥 때리고 싶어. 얄미워 죽겠어. 그리고 감성적으로 반박을 하면 아까 문제 해결 능력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걔가 날 이걸 해결해 주려고 해요. 난 지금 뭐 그런 감성적으로 식으로. 화가 나는데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고 이럴 땐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봐. 그럼 나 화나는데 최악이거든. 지금 화를 받아줘야 돼. 그래서 컴퓨터 켰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그래서 네. 연애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예,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문제 해결 능력 네. 이거는 IT 기업들, 네. 다국적 IT 기업들에서 네. 많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기술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해결 능력이 명확한 목표치가 명확한 직군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을 스킬이죠. 스킬. 네. 네. 기술은 코딩하는 기술을 네. 말을 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던 네. 그 어떻게 언어를 얼마나 잘 얼마나 다루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표현을 해내느냐 네네네. 그거고요.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네. 프로그램 solving ability 네. 이거를 주안점으로 놓고 음. 면접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네. 부서에서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네. 일을 해요. 네. 근데 자바를 쓸 줄 한 개도 모르는 사람도 면접에 붙을 수 있어요. 아 채용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네. 말했던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덕분에. 왜냐하면 자바는 배우면 되거든. 근데 문제 해결 능력은 못 키워.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이 되어 있거나 네. 뭐 아니면 언어를 배움으로 통해서 얻은 것도 있는 발전을 거니까. 시켰거나. 네. 뇌를 굴린 거니까요. 맞아요. 그죠. 그냥 이거는 어느 정도 약간 추상적인 것 같고 네. 프로그래밍을 배움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는 진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스스로는 느껴요. 네, 그분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뭐 예를 그럼 들어서 하겠다는 얘기네. 얘기 아니야. 네. 뭐- 두근두근하네. 이거 해도 되나? 추석 때 네. 기차표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아, 네네. 그럼 기차표를 필요하면 보통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죠.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계속 새로 고침을 누른단 네, 말이죠. 티켓 오픈한 날. 그럼 프로그래밍을 배워요. 그러면 그냥 누구보다 그냥 계속 그냥 그 프로그램만 켜놓으면 얘가 알아서 계속 보는 거지. 추석 기차표가 생길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아 자기가 개발한다고 네. 그런 프로그램을. 네, 그럼 자동으로 본인이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실제로. 그죠. 저는 예를 드는 거죠. 네. 전 기차표를 해본 적이 없고 그 펜션 방이 없어가지고 펜션 방을 그걸로 찾아본 적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얘가 10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네. 방이 생기면 저한테 푸시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봉착한 문제에 도움이 된 거죠.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내가 미적분 문제를 푸는 거 이거는 사실 내 거에 와닿진 않지. 않잖아. 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내가 펜션 방이 필요한데 난 이 방이 꼭 필요해. 그래서 취소가 날 때까지 봐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계속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소위 말한 안 되면 만들지 내가 뭐. 되게 만들지 뭐. 어. 이 생각이 먼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할 줄 아는 거랑 달라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니까 이걸 했다가 아니라 네. 이걸 보려면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이걸 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주기적으로 네.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논리적으로 짜는 거죠. 이거는 그냥 계속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지 뭐 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버리는 거랑은 네. 다른 거죠. 아 그렇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실생활에 뭐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이런 습관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좋네요. 일단 프로그램을 배우면 좋은 점은 와닿습니다. 와닿나요? 네, 와닿아요. 펜션방. 네. 펜션방뿐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라면은 사실은 제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도구들도 네. 뭐 이런 걸 찾아보다가 그런 걸 실제로 팔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유사한 거를 제가 방법론을 다른 걸로 강구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극단적인 예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다이소에서 파는 뭐 휴지 거리 같은 게 네. 다르게 쓰인다던가 바나나 거리가 헤드폰 거리로 맞아, 쓰인다던가 맞아, 맞아. 이런 벗어나서. 것들은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라고 지금 와닿네요. 라이프 해킹.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A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그걸 봤을 때 B, C 용도로 쓸 수도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진짜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네. 인문학 이런 데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능력은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키울 수 있긴 해요. 다만 키울 수 있는 도구들이 사실 마땅치는 않죠, 세상에. 네, 그래서 이걸 키우기에 그나마 도움이 효율적인. 좀 더 되는 그리고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네, 그런 게 프로그래밍이니까 이걸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아까 아망드가 얘기했듯이 학원 같은 데선 네네네.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 네. 문법, 코딩 부분만. 코딩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만들어봐 했을 때 못 만들어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네네. 프로그래밍을 할 줄 모르고 코딩만. 선생님 하는 이거 어떻게 짜요? 그럼 네. 이렇게 해. 그럼 그걸 코딩하고 있는 코더를 거예요. 양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우리 회사는 뭐 그런 거 안 뽑는다. 학원 뭐 출신 안 뽑는다. 학원 출신 안 네. 뽑는다 뭐 이런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이미 생각하는 능력은 다 있어.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냥 가서 언어에 대한 스킬만 배워오면 되는 사람들이 있고 원하는 대로 아까 표현을 얘기했던 할 줄만. 대로 구글에서 뽑았는데 진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걸 얻은 사람이야. 책을 정말 많이 읽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글 쓸 줄만 알면 네, 되게는. 근데 코딩 학원 갔다 왔더니 이제 깨달은 거지. 내게 이게 천직이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학원 방식으로 이제 배우신 분들은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어떤 정부에서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내가 어떤 정부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모 정부에서요. 네, 네. 그 굉장히 많이 지르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다 집행이 되면서 음. 뭐 약간 국비 지원 이러면서 이제 약간 맞아요. 이게 네. 확 그쪽으로 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학원에서 무료로 다 가르쳐주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단 첫째로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좋지 않았고, 왜냐면 배우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선생님이 맞아요, 없으니까. 맞아요. 가르칠 사람이 네. 없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굳이 뭐 커리큘럼이라는 걸 연구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뭐 자 이 정도면 다 알았지 하고 끝 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런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자가 발전을 찾아서 듣는다는 거는 이미 많이 발전하고 이미 있는 많이 거죠. 발전했기 때문에 뭐야? 그래서 저는 이게 아쉬운 게 그 대학교 같은 데서도 인문학과 애들이 네. 분들이 네네. 학생분들이 프로그래밍 수강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제 그 점수 학점을 줘야 되고 그쵸. 채점을 해야 되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문법 점수를 낸다든지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아니라 네. 코딩 너 얼마나 외웠어 요 정도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점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응. 근데 사실 그거는 저는 약간 편협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인문학과 이게 전 문과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문학과의 수업들을 들으면요. 네. 대부분 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점수를 내요. 뭐 아 그러니까 네, 뭔가 또- 정량적인 이런 거보단 감성적인 감성적으로 거. 네네. 감성적인 네. 걸로. 그리고 뭐 교수님들도 그걸로 성적을 내는데 이제 도가 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프로그래밍 뭐 개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굳이 코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뭐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 접근법. 능력을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아니 그런 수업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네. 뭐 그런 거는 사실 근데 그렇게 내기 어렵고 이공계에서 그렇게 풀면 빵점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공계라서 그런 어떻게 보면 가르치시는 분들도 네네. 이공계 출신이니까 그런 네네. 뭔가 습관화되어 있는 시험이지만 이게 말한 대로 인문학과 이제 융합이 계속되고 과학이 발전하면 네. 오히려 그런 류의 수업들이 더 많아질 벽을 거라고 허물어야죠, 많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걸 했고요. 그러네요. 그 전에 뭐 아까는 학원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럼 난 그걸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 그것도 얘기해야겠네. 그걸 탈피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왜냐하면 당장에 저 어.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이점을 다 가져가고 싶어요. 근데 그렇기 답답하니까 때문에. 학원을 가야 근데 학원은 가야 돼요. 배울 데가 없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학원을 알아보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네. 그냥 책 한 권 사서 아까 뭐 마인크래프트 책 있잖아. 내가 그냥 사라 그랬잖아요. 야, 그거 재밌을 것 같아. 왜 사라 사. 왜 사라 그랬냐면 비싸 이 새끼야. 내가 그냥 흥미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러지? 내가 왜 오류가 나는지 2시간에 3시간에 찾아보면 이게 그냥 습 체득이 돼요. 맞아요. 약간 그런 취미 같이 배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저는 감히 얘기하는 게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세요. 충분해요. 왜냐하면 그 논리 안에 그 안에서 왜 마인크래프트로 파이썬 공부하기 마인크래프트에서 우주를 보셨군요. 아 약간 진짜로 삼라만상이 거기에 있어. 깨달음을 얻었어. 삼라만상이 있어. 네. 한번 예를 들자면 네. 전 자동으로 농사짓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물이 안 움직이는 거야. 물은 물리 엔진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네,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네. 그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솟구치는 물 속을 제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다양한 실험을 하셨군요. 물 속에서는 움직임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네. 제약 조건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꿋꿋이 참고 들어가서 벽돌을 놨다가 해체했다 놨다가 해체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원하는 대로 물줄기를 만들어줬을 때 느낌. 쾌감. 그래 그게 도구만 다르지 프로그래밍 하는 일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네. 벽돌을 썼다는 건 코딩을 한 거고. 그렇지. 딱 그거네. 근데 어디 쓸 데가 없네 그거. 아니야. 서버 내려가면 아무것도 쓸 데가 없네. 그렇지. 아니야. 그래서 스크린샷 찍었어요. 농사된. 잘했네. 잘했어요.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아망드가 얘기한 부분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공부했을 때도 누가 컴퓨터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자랑은 아니고 제 주변에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이나 뭐 맥을 질문할 때도 네. 다들 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맥도 처음에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책을 읽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래. 근데
예쁜 그냥 컴퓨터 이 쓰고 예쁜 싶은 컴퓨터를 써보고 싶은데 뭔가 묘하게 자존심 때문에 윈도우를 깔아 쓰긴 싫은 거야. 내가 비싼 돈을 내고 샀는데 그리고 IT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소프트웨어 값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고. 네. 뭐 근데 잘했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그래서 아망드가 지금 말해준 것 때문에 네. 요즘 어릴 때 이걸 배워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어릴 때 배우면요 네네. 말을 배우는 것보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더 쉽거든요, 사실. 그치. 왜냐면 이거는 네. 글자가 아니라 그림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 마인크래프트 글자 없죠. 글자가 없죠. 애들한테 벽돌 주고 움직이라고 하면 그건 하는데 뭐 영어를 해봐 그럼 못 하잖아. 그래서 그 요즘 미 영미권에선 초등학교 때 그런 수업을 넣는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게 5살에서 6살 때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시기래요. 그래서 그때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엄청 하기도 하고요. 효과적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걸 어릴 때 배우면요 네.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기는 거지. 네네네. 그럼 크면 클수록 이 컴퓨터를 더 활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더 잘하게 되겠죠. 맞아요. 대신 연애 상대로서는 영어는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똑같은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많아지면 네. 농담이고 뭐 네. 그런 굳이 그거와 연애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한 대로 어렸을 때 배운다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네. 건 진짜 와닿네요. 아 이게 근데 네. 뭐 영어를 어렸을 때 배우면 쉬운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그 다만 이제 어릴 때 이걸 해놓으면 다른 학문을 배울 때 문제 해결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거죠. 다른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도 해요. 뒤늦게 배우면. 왜냐하면 언어라는 게 결국은 그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 언어를 배울 때 논리적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좋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내 애는 태어나면 키보드를 먼저 돌잡이 때 잡게 해야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래머 이분들이 이제 배우면 뭐가 좋고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 뒤에 원래는 프로그래밍의 간단한 로직들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시간이 될까요? 안 되겠는데요. 안 되겠죠. 우리가 너무 3부작을 해야겠는데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네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저번 주에는 언어를 6개 준비했는데 3개밖에 못하고 막 하고 끝냈어요. 네. 파이썬을 하세요 여러분. 근데 굳이 이런 것까지는 저는 이게 뭐랄까 AS 방송도 해야 되니까 청취율을 보고 좀 아껴놓을까요? 3-4개월쯤 후에 네. 뭐 이제 그래서 이걸 들으신 분들이 좀 입문해서 저희한테 사연을 좀 보내주시기 시작하시면 네.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준비를 좀 더 심도 있는 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럼 지난번 방송에서 AS 겸 질문이 있어요. 이제 네. 파이썬을 시작을 하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걸 취미로 혹은 요즘 뭐 인문학 쪽에서 너무 얘기가 나오니까 뭐 공부해라 나도 하는데 해봐야겠다는. 그 결과물을 상상하면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가 나온다는지 막연히 뭐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지조차 모르겠어요. 사실은 파이썬을 공부하면 예를 들어 파이썬을 공부하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맥 뭐 홈페이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웹용 앱 다 파이썬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질문의 연장선으로 아까 한글 언어가 나왔잖아. 네네. 한글 언어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프로그래밍 로직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네네. 로직 중에 한 가지는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함수. 네, 함수. 잠깐만 수학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 함수 중에 네. fx는 네. x 플러스 2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내가 지금 만든 거야 수학 함수를. fx는 fx가 뭔데요? 지금 정의한 거예요. 네네. fx는 네. x 플러스 2가 x fx라는 플러스 거예요. 2래요. 네. 그럼 f3은 뭐죠? 5. 맞아요. fx가 x에다가 3을 넣은 거예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f3은 3 더하기 2니까 5가 되겠죠. 그죠? 네. 지금 제가 함수를 만든 거예요. 네.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언어를 이용해서 이런 함수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조건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비슷한 들어 거 한 개만 예를 들어줘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예를 거죠.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f 뭐는 f 은 실장은 아니죠. 뭐 이런 그냥 식으로 하는 add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네. add에다가 뭐 add는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함수인지 알 것 같지. add라는 함수에 네. 내용은 인자 x에 플러스 2를 해라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인자를 넣었어. 이제부터 오를. 이제부터 add라는 거는
뭐 특정 수에다가 일을 애들을 더하는 붙이면 거야. 일을 더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런 게 네. 함수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조건문이라는 게 있는데 뭐 네. 예를 들어 조건은 비가 오는가라는 조건에 대해서 네. 참이면 우산을 가져가라, 거짓이면 우산을 가져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분기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응용을 해서 네.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요. 네. 아까 뭐 파이썬이 뭐 웹을 만들 수 있고 네. 뭐 앱을 만들 수 있고 했는데 네네.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 웹이나 앱을 통해서 뭘 만들고 싶은데요. 어떤 행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죠. 그 행동에 네. 만약에 x 더하기 2라든지 뭐 이런 명령이 들어가면 그 네네. 부분을 파이썬을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웹이나 앱처럼 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네. 일반적으로 사람이 만들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뭐 컴파일. 프레임워크라든지 아 프레임워크. 네, 그런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그냥 갖다가 불러오기만 아.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난 아무 코드도 안 썼는데 실행하면 갑자기 창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 맞아요. 창이 뜰 수 있게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까 말했던 컴퓨터의 영역이군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그렇게 볼 수 이미 있겠죠. 만들어진 부분들이군요. 네, 이 프레임워크도 이제 다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네네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해서 네. 응용을 해서 창을 더 이쁘게 보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일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그래밍을 제일 처음에 하고 싶으면 배우면서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뭘 눈에 보이는 걸 보이고 만들고 예쁜 걸 싶지. 만들어 보고 네네네. 싶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책에서 제일 챕터에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시커먼 화면에 헬로우 월드 찍어보는 걸 제일 먼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그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데니스 거기서 리치가 잘못 시작을 해갖고 말이야. 점점점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면 눈에 보이는 걸 점점 이제 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 뭐 너무 화두화가 돼서 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더 빨리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습법이 좀 잘못됐다고도 저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언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도구인 것뿐이고 그죠. 그 제가 이제 파이썬을 다 배웠어요. 네. 학원을 통해서 이제 뭐 아까 말한 대로 극단적으로 코딩 방법만 싹 배웠어. 음.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웹을 만들든 앱을 만들든 어떤 눈에 보이는 걸 만들고 싶으면 그 분야를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맞게 파이썬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렇게 제가 말할 이해한 수 게 있겠죠. 맞다면. 네. 그러니까 아까 긍정이가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 도구를 다뤄야 요리를 만들잖아요. 네, 우리가 뭐 맞아요. 냄비 하나만 한다고 뭐 냄비 마스터야 나. 그 냄비만 한다고 그래 요새 냄비만으로 하는 거 많으니까 칼만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뭐 칼만 있다고 뭐 오이 썰어 먹을 수 있겠지. 근데 그래. 오이가 어떻게 썰어야 이게 예쁘게 썰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하다못해 비빔면이라 하려고 해서 냄비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 화력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쵸. 이러잖아요. 네. 뭐든지 조금씩 할 줄 알아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어를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네. 만드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나면 확장해 네. 나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핵심부터 재미없긴 해요, 사실은. 네. 처음에 언어를 보통 처음에 배울 때가 방금 말한 핵심 부분을 네, 배우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없긴 한데 그것만 벗어나면 내가 하고 싶던 거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파이썬 말고 뭐 예전에 했던 스크래치라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없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 아, 이건 지금 프로그래밍 핵심만 게 하는 눈에 건데도 보이네. 네. 눈에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걔네는. 대신에 실용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거 얘기한 대로라면 파이썬을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했던 이유는 그걸 일단 그 부분의 코어를 배우고 파이썬 코어를 배우고 나면 그 외에 여기저기 응용하기에 되게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 파이썬이 좋은 게요. 네. 그렇게 핵심적인 걸 배워놓고 나면 부가적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냥 레고처럼 갖다 붙이기만 하면 얘가 알아서 완성이 되는 코드들이 많아요. 약간 그걸 위한 언어인 네. 것 같아.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것. 그거 그런 다 느낌이에요. 고려를 해놓고 만든 것 네. 같다는 느낌 들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도 기승전 파이썬이었는데 네. 이번 주에도 뭐 본의 아니게 기승전 파이썬. 파이썬 특집으로 이름 바꾸자. 제가 어쨌든 파이썬이 스타크래프트 맵 아닙니까? 그러면 네. 이거 그 프로그래밍 그럼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뭐 한두 군데? 정도 저는 알려주는 지금 그 것 같아요. 파이썬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생활 코딩이란 사이트에서 배워요. 좋죠. 거기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생활 코딩이란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네. 이런 커뮤니티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고의 연산이나 이런 것도 차근차근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그렇고요. 네. 독학보다는 이게 좋은 게 네. 여러분이 집에서 영어를 아무리 독학해도 외국인이 쓰는 그 용법을 보려면 그렇죠. 들어야 돼요. 네네네. 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이 언어를 사용하는지 이런 걸 살펴보셔야 가장 좋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생활 코딩 이런 네. 쪽을 활용을 하시면 들어보시고. 좋고요. 네. 이게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미국에
코드 아카데미나 코드 스쿨이란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는 거의 게임처럼 만들어놔서 아, 진짜요? 재밌게 배울 수 있고요. 대신 영어를 해야 되겠죠. 한글로 번역된 곳도 오, 있고요. 진짜요? 요즘은. 네. 그리고 그걸 다 배우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학위를 주는 코스도 있어요. 실제로. 오 좋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그 아까 커뮤니티의 연장으로 네네. 하나 좀 프로그래밍을 좀 내가 안다 그런데 스킬을 좀 더 확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추천드리는 좀 아시는 방법은 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은실장처럼 이제 핵심 배웠어. 네.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싶어. 네. 어드밴스하게. 그러면은 어느 커뮤니티마다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맞아요. 질문과 답변인데 나랑 관계가 없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 질문들을 하나씩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요. 이렇게 댓글 다 달아주세요. 그러면 실력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올라요.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나랑 관계 없는 네. 질문이니까. 대신 해결 능력도 엄청 올라갈 테고요. 그렇죠. 꿀팁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꿀팁 인정. 그렇게 컸나 봐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기업의 CTO가 된 분의 얘기를 그만해. 네. 그렇게 뭐 저희 코딩 특집을 일단 마무리 짓고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일단 방송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뭐 이제 코딩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가 발전이 코딩과 뗄 수 아니 프로그래밍과 뗄래야 뗄 수 없으니 네. 뭐 뗄 수 있어. 또 오면은 또 사연 오면 저희가 또 3부를 네. 3화를 또 준비해서 아망드가 했던 거 긍정이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런 거 괜찮다. 그 방송 AS나 저희가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아무 그래요. 허무맹랑한 질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주시면. 요즘 좀 우리 커뮤니티가 좀 소홀해진 것 같아. 그 네. 담당 누구죠? 전데요. 덥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이 별로 없으시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네. 언제나 열려 있고요. 네. 블로그와 페이스북,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지난주 것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